이 사람 내 일본어 선생이었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의 주인공 김현희. 그녀의 증언으로 미궁 속에 빠졌던 사건들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인 납북 사건.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7년 11월 15일) 배드민턴 연습을 끝내고 하교를 하던 중학생 요코타 메구미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밝고 명랑했던 소녀는 니카타 현의 해변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이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자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일본에서는 수많은 의문의 실종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대부분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었고 모두 해안가 근처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교를 하던 중학생, 도쿄의 음식점 종업원, 집 근처에 뜨개질 수업을 들으러 가던 여성과 데이트에 나선 연인까지 일본 정부 공식 인정만 17명, 비공식으론 380명 이상이 실종되었지만 이들의 실종은 오랜 기간 단순 행방불명으로 치부되었죠. 에이, 설마 일본인을 굳이 왜?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증언에 의해 의혹이 밝혀지게 됩니다. 칼기 폭파 사고. 1987년 11월 29일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공작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두 차례 경유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의 858편. 인도양 상공에서 교신이 두절되며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검거된 용의자 마유미. 그녀를 추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한글 이름은 이은혜. 2년간 같이 살면서 그녀에게 일본인화 수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한 이은혜가 78년 일본에서 납치되어 북한으로 간 타구치 야에코였다는 것을 증언했죠. 그런데 북한은 왜 일본인들을 납치했을까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분단국가가 성립되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적극 간첩 활동을 하며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한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죠. 안보교육, 훈련 등 도발에 대한 대비는 점점 강화되었고 이에 북한은 색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걸리면 피곤하니까 외국인인 척 위장시키라오. 동북미 초대소 등에 머물게 하면서 해외에 파견될 간첩들에게 외국어 등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하고 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나쁘지 않아 여권 위조를 통한 외국 이동이 비교적 수월한 일본인을 타겟으로 잡았던 것이죠. 말과 행동 모두 일본인같이 철저히 할 것. 김현희와 같은 대남 공작원에게 일본어와 생활습관, 문화 등을 완벽히 가르칠 교관으로서는 진짜 일본인이 적임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본인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하며 공작원 교관으로 살게 했죠. 일본 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하던 베일에 쌓인 일본인 납북의 실체는 김현희의 증언을 시작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후 북한 출신의 탈북자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들의 잇따른 증언이 더해지며 사실임을 뒷받침하게 되죠. 이에 일본 정부는 17명이 북한 정부에 의한 계획적 납북을 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91년 이후 북한의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모략극이요. 11년간 납치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던 북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던 김정일은 2002년이 되어서야 1차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납북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게 되죠. 우리가 행방불명자라고 말해왔지만 납치입니다. 특수기관 내 일부 인사들이 영웅주의에 빠져 그만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17명 중 5명만의 생존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2004년이 되어 일본인 납북자 5명이 일본에 다녀오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며 동정 여론이 들끓었던 대표 실종자 요코타 메구미의 사망을 주장하며 유고를 보내었지만 이후 분석 결과 DNA가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죠. 다시는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일시 방문 형식으로 보낸 납북자들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이에 일본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달 후인 2004년 5월 22일 이루어진 제2차 북일 정상회담. 양측은 일본에 돌아온 납북자 5명의 북한 잔류 가족까지 일본으로 송환하는 데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진전될 것만 같았던 일본인 납북자 소환 문제. 17명 중 나머지 12명도 일본으로 돌려보내라고 북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냉전시대 치열한 남북 대결 상태에서 빚어진 북한의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범죄로 여겨지는 일반인 납치 사건. 누군가의 특수훈련을 위한 도구로 민간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 그 결말은 언제일까요?